자, 이쪽은 뭐냐면 i의 이제 거듭 제곱이라고도 하고 가끔은 뭐 순환성, i의 순환성, 주기성 이런 말도 쓰긴 하는데 순환한다는 얘기는 돌아간다는 뜻이고 주기성이라는 거는 일정한 규칙이 반복된다는 뜻인데 뭐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근데 i 제곱이 우리가 마이너스 1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규칙을 통해서 i의 거듭 제곱 값을 차례를 구해보면 네 가지 값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i는 보통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쓰기도 하죠. 이 루트 마이너스 1 여기는 i의 이제 1제곱이에요. 그 루트 마이너스 1인 i의 1제곱에 i를 한번 더 곱해요. i를 거듭 제곱, i만 반복적으로 곱한다는 뜻인데 그럼 이제 i의 제곱이 되고 i의 제곱은 정의에 따라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시 i 제곱에 또 i를 한번 더 곱하면 i 세제곱 되는데 i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i 제곱에 i를 한번 더 곱한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i가 되겠죠. 또 다시 i 세제곱에 i를 한번 더 곱하면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에다가 다시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이 돼요. i 4제곱은 플러스 1. 다시 또 i 4제곱에 i를 한번 더 곱하면 i의 5제곱이 되는데 그 i 5제곱이 다시 i가 된다는 뜻이죠. 이유는 i 4제곱이 1이었고 그 i 4제곱 1에다가 다시 i를 한번 더 곱하면 i 5제곱이 되는데 1에다 i를 곱하면 다시 i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이쪽이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또 한 번 더 곱하면 i의 6제곱이 되는데 i 6제곱은 계산법상 마이너스 1. i 7제곱은 마이너스 i 8제곱은 i 8제곱은 1, i 9제곱은 다시 i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는 뜻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규칙성을 갖고 i라는 허수 단위에 위에 이제 지수가 붙는데 그 지수가 누구냐 따라서 그 지수가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 1 남는 지수예요.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 2 남는 지수, 4로 나누면 나머지 3 남는 지수,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지수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형태가 될 텐데 4로 나누면 나머지 1 남는 지수라는 게 뭐냐면 보통 지수에 1이 오거나 5가 오거나 9, 13 이런 지수들이 봤을 때고 4로 나누어 나머지 2 남는 지수는 2, 그 다음에 6, 10, 14 이런 숫자들 4로 나누어 나머지 3 남는 지수는 3, 7, 11, 15 이런 지수들이 봤을 때고 4의 배수인 지수들이니까 4, 8, 12, 16 이런 지수들이 왔을 때는 각각 i가 나타내는 값이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값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지수들 4로 나누어 나머지 1 남는 지수일 때는 i 거듭 제곱에 이런 지수들이 오면 답은 i라고 쓰게 되고 짝수는 짝수인데 4로 나누어 나머지 2 남는 짝수들은 답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런 지수들이 오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i가 되고 이런 4의 배수의 지수가 오게 되면 플러스 1로 이제 답을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답이 똑같을 테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기억을 약간 암기성에 가깝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되 굳이 또 약간 좀 정리해서 기억을 하자면 이렇게 두 개. 지수가 홀수일 때요. 지수 홀수일 때는 답이 i 아니면 마이너스 i예요. 그러니까 순호수로 써진다는 얘기죠. i 아니면 마이너스 i. 근데 만약 지수가 이렇게 얘네 둘처럼 짝수가 오게 되면 이제 실수가 나와요. 답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이걸 다 외우지 않고 너무 다 기억하려고 처음부터 고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 개만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얘 하나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 그러니까 지수 홀수네? 홀수인데 나머지 1 남아. 그러면 i예요. 그럼 나머지 1 안 남는 홀수야. 그럼 마이너스 i고 반대고. 지수가 짝수인데 4의 매수야. 그럼 1. 지수가 짝수긴 한데 4의 배수가 아닌 짝수예요. 이런 숫자들. 2, 6, 10, 14 이런 거. 그러면 답은 1의 반대부인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칭 형태로 서로 상반되게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암기성으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 매번 이렇게 일일이 이 순환성이나 주기성을 조사하면서 풀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값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 음수의 제곱권 들어가기 전에 책에다가 이거 하나만 따로 좀 써놓으세요. 이 부분들은. 그 i의 거듭 제곱에 계산할 때 연산법 중에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계산 규칙들이 있어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아예 외워버리는 게 더 나올 정도로. 구구단처럼. 첫 번째는 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이거 있죠. 두 복소수를 곱하는데 알고 보니 얘네들이 켤레 관계예요. 켤레끼리 곱하게 되면 이건 저번에 우리가 외웠었는데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이거 기억나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1 플러스 i를 제곱하게 되면 사실 1 플러스 i를 두 번 곱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두 번 곱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면 1이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i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i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얘랑 씌워지고 i가 두 번 더 쓰면 되니까 이 정답이 2i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얘 플러스가 왔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똑같은 계산법이라 가운데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2i가 답이 나오고 그다음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이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실수화가 필요하죠. 이거 실수하려면 여기에 1 마이너스 i를 곱해야 돼요. 그럼 여기도 1 마이너스 i를 곱하는데 1 마이너스 i가 결론은 두 번 곱해지니까 제곱이 되고 분모를 아까 했었던 켤레끼리의 곱이에요. 그럼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분의 이거 좀 전에 외웠죠.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랑 같다. 그럼 분모 2, 분자 마이너스 2i 이렇게 2 약분하면 답은 마이너스 i가 나와요. 이것도 이제 계산 규칙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했으니까 매번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 답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답은 마이너스 i 이렇게 기억하고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얘는 위랑 좀 비슷하게 이해한다면 얘는 답이 i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기억해야 될 게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얘는 이 자체가 아니고 이거를 제곱하게 되면 루트 1을 제곱하면 2가 되고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좀 전에 배웠죠? 2i가 된다고. 2분의 2i라 얘는 약분되면 또 다시 i가 돼요. 근데 이건 또 반대보가 있을 테니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얘를 제곱하면 답이 마이너스 i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너무 자주 나오는 규칙들이라 외워주어야 하지만 시간이 빨라져요. 아니면 이거 일일이 다 아까처럼 뭐 곱셈 공식에 의해서 분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실수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다시 처리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약간 잔 계산이 자주 이루어지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심한 경우는 또 계산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외우는 걸로 합시다. 근데 외우는 방식은 이제 굳이 설명드리면 위에 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뭔가 따로 안 설명드려도 될 것 같고 밑에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새로 배운 것들은 외울 때 공식이 느낌상 이래요. 2i 이렇게 답을 외우시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i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얘는 분수를 우리가 부를 때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하죠. 가장 이 분수를 볼 때 마지막에 부르는 게 얘기 때문에 이것 따라서 이렇게 답 썼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지막에 부르는 이 값을 대신해서 기억하면 된다고 치면 되고 얘는 뭐 이거 두 개 붙여놓은 거니까 네. 근데 이것도 굳이 뭐 외우면 여기는 i가 답, 얘 마이너스 i가 답 이런 뜻이에요. 네. 썼나요? 네. 이런 것도 꼭 외우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근데 이거는 좀 이따가 연습을 좀 하고 갑시다. 이쪽부터 연습을 좀 이쪽이 연습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여기 45번에 1, 2, 3, 4, 5, 6 있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45번에 6번까지 1번은 i 6제곱 i 6제곱은 일단 i 위에 단독적으로 지수가 있는 경우는 아까 우리가 기억했던 그 네 가지 값을 기억하는데 짝수네? 짝수면 답은 마이너스 1 아니면 1인 거죠. 근데 4의 배수면 1인데 이건 4의 배수가 아닌 짝수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테고 마이너스를 11번 곱하면 일단 답은 마이너스예요. 그 i의 11제곱인데 i 11제곱 지수가 홀수죠. 홀수면 답은 여기만 답을 보면 둘 중 하나죠. 마이너스 i 아니면 플러스 i. 근데 이제 4의 배수에 1만큼 나머지가 남으면 i가 되고 그게 아니면 마이너스 i인데 얘는 4로 나누면 나머지 3 남잖아요. 그럼 얘겠네요. 그럼 결론은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i면 일단 i가 될 테고 여기는 4의 배수죠.
그러면 i의 사이 배수는 1이 되고 음수를 짝수만큼 곱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결론은 i의 200제곱이에요. 200제곱부터 사이 배수니까 1이 돼서 둘은 더하면 2가 되고 이건 뒤쪽에 나름 또 이런 계산 규칙이 있는데 i분의 1은 그냥 놔두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고 i 4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가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요. 같은 부호인데 부호가 반대니까 정답은 0 이렇게 되고 이쪽은 1-i를 일단 제곱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제곱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4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이유가 우리가 1-i 제곱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i였고 걔를 제곱하면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고 4가 되고 i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이건 아마 분모가 루트 2가 지금 생략되는 거죠. 이렇게. 얘도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일단 제곱이 필요하고 그 제곱의 위에 세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6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답은 i였죠. i의 세제곱을 계산하겠다는 뜻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근데 아까 i를 봤지만 i라는 게 이게 주기성을 갖고 순환성을 갖기 때문에 똑같은 4개 값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단 지수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근데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지수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럼 처음에 있는 i는 i가 되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고 i 4제곱은 플러스 1이 되고 여기가 4제곱까지예요. 여기가 i부터 i 4제곱까지. 근데 그 뒤에는 다시 이제 뭐가 오냐면 i 5제곱부터 i 8제곱까지가 다시 4개가 오겠죠. 근데 그 4개는 아까 본 것처럼 계속 동그라미는 그 4개를 돌아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또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 또 반복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수가 어찌 되었든 간에 연속적으로 4개가 동시에 덧셈이 되어 있으면 이거 다 답이 0이에요.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이런 느낌이니까. 얘도 0이고. 저런 식으로 보면 이 4개짜리가 몇 번 묶이는지 알고 싶으면 201을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나누면 이건 정확히 50이 되고 나머지가 1 남네요. 그럼 총 이런 0이 되는 이 4개의 조합이 50번이 나오는데 50번에 0을 더해도 어차피 0이겠죠. 이건 하나 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마지막에 여기서 i의 200제곱까지 묶이고 여기가 0이 되며 마지막에 i의 201제곱이 있는데 얘는 다시 얘부터 시작하겠죠. i부터. 이 답은 i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 밑에는 2번은 이거 했던 거랑 비슷한데 1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i 제곱분의 1 플러스 i 세제곱분의 1 i 4제곱분의 1 이렇게 가겠죠? i 5제곱분의 1 이런 식일 텐데 이것도 보면 원래는 이렇게 4개를 묶는 게 보기는 편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앞에 1이 있을 때, 딴 숫자는 안 되는데 딱 1이 있을 때는 이렇게씩 4개씩 묶어도 어차피 0이에요. 얘랑 얘가 서로 반대부호로 지워지고 얘가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얘는 1이니까 또 얘도 반대부호로 지워져요. 1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1이 아니면 계산은 여기서부터 하는 게 맞고 1이면 1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해도 괜찮아요. 그럼 이러다 보니까 결국 또 4개씩 합치면 0 된다 뜻이고 그럼 항이 전체 몇 개가 중요하냐, 몇 개냐가 중요한데 i의 1제곱부터 i의 50제곱이면 총 50개 항에 1이 추가됐죠. 51개 항이에요. 따라서 51개 항을 4로 나누게 되면 1 한 다음에 이렇게 되고 2하고 나머지가 3이 남죠. 그럼 총 이런 항이 이렇게 짝으로 묶이는 항이 총 저런 조합이 총 12개의 0이 반복적으로 나오며 3개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끄트머리에 3개 남는데 그 끄트머리에 3개 남는 거는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런 대가로가 총 12번이 나옵니다. 그 3개 남겠죠. 근데 그 3개 항이 뭐가 됐든 간에 지수가 어떤 지수를 가졌든 간에 답은 또 어차피 이렇게 3개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저 순서대로. 이 순서는 지켜야 되죠. 얘 시작이 1부터였으니까 1 나오고, 그 다음 i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은 i 제곱분의 1이 나오는데, 얘랑은 지워지겠죠. 그럼 나머지는 얘만 남는데, 보통 이렇게 답을 쓰지 않죠? 분모에 허수가 있기 때문에 i를 한번 더 곱해서.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i. 정답은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규칙을 통해서 1번은 이게 어쨌든 4개씩 1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을 포함시키고 4개씩 묶으면 다 0이 될 거라 항의 개수만 잘 세면 되고 지수가 144니까 1까지 포함하면 항의 개수는 총 145개. 걔를 4로 나누면 4, 32, 25, 4, 6, 24, 나머지 1 남네요. 그럼 총 36번의 0이 발생하고 요거 하나 남는다는 얘기죠, 맨 끝에. 근데 어차피 숫자 조합은 뭐로 시작되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1, 다시 i, 마이너스 1. 지금 조합은 이렇게 하죠.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니까 다시 나머지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다시 시작되겠죠. 정답은 1 이렇게 답해도 되고 144는 어차피 4의 배수니까 답이 1이 나오면 되고 밑에 있는 거는 원래는 통분을 하라고 아마 교재가 될 수 있는데 뭐 굳이 통분 안 해도 괜찮아요. i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1분의 1 이런 반복이기 때문에 역시나 4개씩 다 0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항의 개수 2023개에서 4로 나누게 되면 5가 되고 네. 그래서 4, 5, 20 나머지 3 남죠. 끝에 3개 남는데 끝에 3개는 처음 시작순으로 본다면 이렇게 3개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i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i분의 1이 남는데 얘랑 지워질 테고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자, 이제 50번이 조금 이제 문제가 돼요. 50번은 이게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앞쪽에는 숫자가 이렇게 뭔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일정한 숫자가 반복이 되면 딱 모아서 계산하면 되는데 앞에 있는 숫자가 달라지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거는 4개씩 묶으면 무슨 규칙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4개씩 묶어 봅시다. 그럼 i가 나오고 플러스 d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나오고 플러스 4가 나오고 그럼 이 4개씩 묶으면 동량 처리하다 보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2가 되고 허수는 허수끼리 마이너스 2i가 되고 4개씩 묶으면 딱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다음도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다음도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 다음이 누구였냐면 5i의 5제곱 6i의 6제곱 7i의 7제곱 8i의 8제곱 이렇게 이제 생길 거예요. 나온 게 이것도 계산 한번 해봐야죠. 여기를 계산해보면 i의 5제곱은 다시 i부터 시작되니까 얘는 5i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7i가 되고 얘는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다시 또 동량끼리 모아봐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했더니 답이 똑같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규칙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10가지밖에 없긴 하지만 더 가도 마찬가지예요. 더 가도 어차피 4개씩 묶으면 계속 이 답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가로가 2개 있잖아요. 이거 지금 10까지 갔기 때문에 그럼 남은 거는 9i의 9제곱 플러스 10i의 10제곱 이렇게만 남겠죠. 그럼 요거 2개 덧셈한 답에다가 요거 2개 다시 덧셈하면 돼요. 근데 얘는 또 다시 i부터 시작될 테니까 9i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요거 2개 덧셈하면 4-4i가 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9i를 덧셈한 거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5i 이렇게가 답이 돼요. 그렇죠? 좀 약간 계산이 좀 힘들었는데 괜찮았어요? 오, 네, 괜찮네요. 좋네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배울 때는 약간 헷갈리는 부분인데 잘했습니다. 아까 근데 이게 좀 많아졌어요. 혹시 이 상태에서 끝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럼 답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이건 정확히 4의 배수죠. 그럼 이 가로가 총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데 몇 개씩 있냐면 100을 4로 나누게 되면 25개의 가로가 생겼겠죠. 그럼 결론은 25개 E-2i가 있다는 뜻이니까
정답은 50-50i 이렇게 아마 답이 될 거예요. 그렇게 문제 맞춰서 푸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죠. 1 플러스 i의 10제곱은 1 플러스 i의 제곱부터 시작하고 이제 이거의 5제곱 이렇게 봐야 될 테니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랑 같고 2i를 5제곱하게 되면 2의 5제곱 30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i의 5제곱은 다시 i가 되죠. 정답은 32i 이렇게 돼요. 여기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필요해요. 거기에 50제곱 되려면 25제곱이 더 필요하죠. 지수법칙에 따라. 그럼 안에 있는 거 정리해보면 안에는 마이너스 2i가 나오고 마이너스 2i를 25제곱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25제곱에다가 곱하기 i의 25제곱인데 이건 4의 배수보다 1만큼 크니까 얘는 i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25 음수를 홀수만큼 거듭해보면 음수가 되고 2를 25번 곱하는 건 계산하지 않아요. 이 정도 큰 숫자는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은 마이너스 2의 25제곱 i 이게 이제 정답이 될 것 같고 3번은 요건 실수하면 맨 끝에 있는 게 답이라고 했으니까 i가 돼서 i의 502제곱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i의 502제곱인데 어차피 마이너스를 502제곱하게 되면 짝수만큼 거듭제곱하면 양수가 돼서 얘는 똑같은 i의 502제곱이 두 번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i의 502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 뒤에는 501을 보니까 이건 짝수인데 4의 배수는 아니죠. 500이 4의 배수이기 때문에 502는 짝수인데 4의 배수가 아닌 짝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정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z가 다음과 같을 때 저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건 우리가 배웠던 거 모양이 원래는 이 모양이 아니고 우리는 이거를 배웠죠. 여기를 제곱해야 답은 2i가 i가 된다라고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모양이 이제 역수 뒤집어진 모양이긴 한데 일단 배운 대로 어쨌든 저 모양보다는 제곱을 해야 이쁜 거니까 1 플러스 i분의 루트 2를 제곱합니다. 그럼 1 플러스 분모인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2i가 되고 분자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돼서 얘는 i분의 1이 되고 여기는 이제 실수하기 필요해서 i를 곱하고 얘도 i를 곱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i라 얘가 마이너스 i가 나와요. 그러니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z의 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고 그럼 z 4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다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z의 6제곱은 6제곱도 있으니까 z6제곱은 z제곱에 z4제곱 곱한 거고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꼴이라 답은 i가 됩니다. 그럼 z의 8제곱은 z의 4제곱을 다시 제곱하면 되고 z4제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제곱하면 1이 되겠네요. z10제곱까지 z10제곱은 z8제곱에다가 z제곱을 곱한 거고 z8제곱이 1이었고 z제곱이 마이너스 i였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z제곱은 마이너스 i, z4제곱은 마이너스 1, z6제곱은 플러스 i, z8제곱이 1, 그 다음에 z10제곱이 다시 마이너스 i.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된다. 이렇게 처리가 돼요. 잘했어요? 좋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음수의 제곱권은 없다고 배우죠.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와서 이제 복수수를 배우게 되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이제 허수라는 게 존재하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했었는데 그 앞쪽 부분 거의 흡사합니다. A가 만약 양수일 때 마이너스 5에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관계식은 어떤 꼴이 떠올라야 되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5가 될 때 이 x를 보통 우리는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루트 안에 음이 있으면 그 음을 바깥으로 빼내서 보통 i를 붙인다. 이런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5i나 마이너스 루트 5i를 제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5라는 음의 실수가 나온다라는 표현. 그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고 2번은 중학교 3학년 교과 우리가 할 때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보통은 루트 하나로 모은 다음에 a 곱하기 b라고 일반적으로 쓰죠. 뭐 대표적인 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3, 루트 6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거는 반대 구조도 성립해요. 루트 안에 2개 이상의 수가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찢어놓고 이렇게 반대로 가도 괜찮은 거죠. 그렇게 이제 배웠었고, 이거는 곱셈뿐 아니면 나눗셈에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루트 b분의 루트 a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이거는 필요에 따라 루트를 2개로 쪼개지 말고 하나로 모아서 그 안에 b분의 a를 직접 이렇게 붙여도 괜찮은 거죠. 루트분의 루트는 루트 하나로 모으고 안에 거분의 안에 거 이런 느낌으로. 역시나 얘도 역순이 됩니다. 분모 분자에 하나의 루트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찢어놓고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루트를 씌워도 상관없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중학교 때 근데 이걸 배울 때 책에 잘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 눈여겨 안 보는데, 눈여겨 안 봤던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봤던 거거든요. 우리가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중학교 교과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고 그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트 안에 다 양수만 배워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양수니까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당연히 루트 안에 양수니까 너무 신경 안 썼었는데, 이제 루트 안에 양이 아닌 음수도 지금처럼 들어가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당연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려면 A와 B가 중학교 때 배운 걸 본다면 양수여야 합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교과였다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로 바뀌면서 상황이 이제 상황이 여러 개가 되는 게, 꼭 이제는 A, B가 양수인 것뿐 아니라 뭐도 되냐면, 뭐 A가 양일 때 B는 음이고, A가 음일 때 B는 양이고, 혹은 A가 음일 때 B도 음이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한다는 뜻이죠. 그럼 A, B가 가질 수 있는 부호의 형태를 본다면 총 4가지. 둘 다 양일 때 A가 양, B가 음, A가 음, B가 양, 둘 다 음일 때. 총 4가지로 상황을 정리하는데, 이걸 다 정리하다 보니까 그럼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내용이 약간의 원래 알고 있는 규칙과 동일하게 뭐 A, B의 부호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루트끼리 붙어서 곱하는 거나 루트끼리 붙여서 나눗셈 하는 거는 중3 때 배웠던 거랑 내용이 똑같은 겁니까? 라고 하면 다 똑같은데 딱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한 번의 예외가 발생해요. 근데 그 예외를 여기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럼 다시 고등부에 맞춰 설명드릴게요.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기본적으로 루트 A 곱하기 B가 되는 케이스는 언제만 이게 성립하냐면 3가지 경우. 둘 다 양수일 때,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혹은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양수일 때. 네. 근데 여기서 등호가 붙어도 됩니다. 등호가 붙는다는 얘기는 어차피 루트 0 곱하기 루트 0 곱하기 어쩌고는 어차피 루트 0이라 루트 0은 붙여도 되고 떨어뜨려도 되고 어차피 0이니까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 3가지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루트끼리 붙일 때 안에는 그냥 곱해라 직접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안 해봤던 거, 그동안 안 해봤던 것,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걸 말해요. 둘 중 하나 음인 겁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 직접 안에서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루트 마이너스 6으로 바뀌고 이걸 음을 끄집어내면서 루트 6i 이렇게 간단히 쓰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 곱하기 B. 이 규칙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붙일 수는 있어. 루트와 루트를 곱할 때, 루트를 하나 모아. 왜 그 둘이 왜 따로따로 살아? 한 집에 같이 살자. 그 A와 B를 안에 직접 곱하는 거죠. 근데 바깥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붙이긴 할 수는 있는데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붙여. 근데 바깥에 갑자기 마이너스가 생겨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둘 다 음수일 때. 아까 말했지만 이 자꾸 등호는 왜 붙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루트 0 곱하기 루트 0이에요. 얘는
루트 0 곱하기 0인데 여기 음수 붙여도 어차피 0이잖아요. 0은 마이너스 붙여도 0이니까. 그래서 등호는 뭐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둘 다 성립판인 거니까 이걸 붙여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규칙을 가지고 이걸 성립시키는 안에 들어있는 A, B의 뭐 정수의 개수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등호가 있냐 없냐 따라서 정수의 개수가 한 개씩 차이가 나거든.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울 때부터 아예 이게 0이 붙는다고 생각하시고 배우는 게 더 나아요. 근데 그럼 결국 네 가지 이런 부호를 정리하는 네 가지 규칙 중에 왜 얘만 유독 바깥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왜 얘만 유독 둘 다 음인 케이스는 왜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 우리가 증명을 못 했기 때문에 얘를 계산할 때는 원론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원리에 맞게. 원리에 맞다는 뜻은 루트 안에 음이 있으면 바깥으로 빼서 i를 붙여야 돼요. 쟤도 루트 안에 음이 있으면 루트 바깥으로 빼서 i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나면 루트 2, 루트 2 이건 둘 다 루트 안에 양수죠. 이거 중3 때 배운 거거든요. 루트 안에 둘 다 양수일 때는 붙여서 곱해도 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뒤는 i와 i를 같이 곱하다 보면 i의 제곱이 되죠. 그럼 루트 2 곱하기 6은 루트 6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앞에 뭐가 붙냐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봐. 이거 뒤에다 쓸게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루트 안에 음수와 루트 안에 음수를 곱할 때는 안에 있는 게 6이라 이거는 이 개념은 성립하는 것 같은데 안에 있는 두 개의 수를 직접 곱하는 건 성립하는데 바깥의 계산 규칙상 마이너스가 꼭 붙게 돼 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되는데 이 노란색 케이스에서만 루트와 루트를 곱할 때 둘 다 음인 케이스는 그때는 곱할 수는 있어요. 이 규칙을 깨지는 건 아니야. 곱하긴 하는데 꼭 바깥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 그럼 반대로 이거 반대도 마찬가지야.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음수인 거야. 그럼 이걸 만약 쪼갤 때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쪼갤 때는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붙일 때도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쪼갤 때도 없던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러니까 반대부호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 대비해서 다시 하나 더. 근데 곱셈 했으니까 나눗셈 돼도 될 거 아니에요? 루트 B분의 루트 A. 얘는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루트 B분의 A 이렇게 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써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저 네 가지 부호를 정의하는 규칙 중에 세 가지에서만 성립하는 규칙이 돼요. 일단 둘 다 양수일 때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둘 다 음수일 때도 붙어요. 근데 이제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분자는 상관이 없는데 분모가 0이 될 수 있나요? 분모는 0이 될 수 없죠. 원래 수의 규칙에. 그래서 여기 뒤에 분모에 대한 비에는 등호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항상.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둘 다 음일 때. 그 다음 분자가 음인데 분모가 양일 때. 이런 케이스는 그냥 붙였다 뗐다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것들. 분모가 양이에요. 근데 분자가 음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여기 규칙에 해당하죠? 마지막 규칙에. 그러면 그냥 붙이면 돼. 이렇게 붙이자. 근데 루트 안에 음이 보기 안 좋죠? 그럼 루트 안에 음을 바깥으로 빼면서 i를 붙이면 돼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둘 다 음이네? 둘 다 음일 때도 이 규칙에 해당해요. 두 번째 규칙. 그럼 분모 갖다 붙이고 분자 갖다 붙이라는 얘기죠. 그냥 부담 없이. 근데 위아래 그냥 저절로 약분이 되죠. 얘는 그냥 루트 3분의 2랑 같다. 이렇게 돼요. 근데 얘도 이제 예외가 있어요. 얘처럼. 어떤 예외입니까? 하면 이거예요. 분모와 분자를 붙이는데 붙일 수는 있어요. 이 규칙이 깨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붙이긴 하는데 앞에 거랑 똑같이 뜬금없이 갑자기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떤 부호를 가졌을 때 됩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세 개 규칙에 반대, 그러니까 저기 안 맞는 부호겠죠.
이게 뭐냐면 분자는 양인데 분모는 음일 때요. 분자가 양이고 분모가 음일 때. 이때만 바깥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럼 어떤 데인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분모가 분자가 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붙여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붙어야 되는지 계산 규칙은 아직 우리가 증명이 안 된 상태라 이것도 위에 공식대로 하진 않고 그냥 직접 원론적으로 루트 안에 음이 있네? 바깥으로 빼야지. 이런 느낌. 이렇게 돼요. 그 여기 i 있네? 그럼 실수해야지 뭐 이렇게.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분자는 루트 2i가 돼요.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분수 앞으로 대표로 빼줍니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고 i를 옆에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마이너스는 붙은 상태에서 루트 양수니까 이거 그냥 붙여도 되겠죠? 3분의 2 i.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는 붙은 상태에서 i가 바깥에 나와 있는 걸 i 안으로 집어넣을 때는 마이너스 1이 곱해지죠. 루트 안에. 그럼 마이너스 1이 곱해질 때 음수가 안에 곱해질 때 분자의 음을 줄지 분모의 음을 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원래 숫자가 분모의 음이 있었잖아요. 분모의 음을 줬다고 생각해 보면 이 모양이 돼요. 그럼 이제 제일 처음 모양과 이걸 정리해서 간단히 쓴 모양을 보니까 루트가 붙었어요. 루트끼리 붙었어요. 그 분모 그냥 갖다 썼고 분자 갖다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던 부호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죠. 요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케이스. 이 노란색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얀색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얀색 그냥 붙이면 된다는 뜻이니까. 노란색만 루트 곱할 때는 둘 다 음일 때는 루트를 붙여서 곱하긴 하되 그러니까 곱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자꾸 애들이 헷갈려 하는데 이건 예외입니다 그러면 예외라고 하니까 원래 규칙을 쓰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원래 규칙대로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붙였다 뗐다 하려고 하는 거야. 다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만 신경 쓰라는 거지 붙였다 뗐다 하고 싶은 거예요. 얘도 루트 안에 분자는 양, 분모는 음인 상태의 분수 형태가 되면 이걸 붙이고 싶은 거야 하나로. 붙이고 싶은데 이렇게 양음으로 분자 분모가 배열되어 있을 때는 붙일 수는 있어. 하지만 바깥에 마이너스를 꼭 써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두 개를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없이 그냥 붙였다 뗐다를 편하게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연습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56번. 다음 음수의 제곱근을 계산하시오인데 원래 이걸 계산할 때는 규칙에 맞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일일이 이거 하나 계산하겠다고 루트 3 곱하기 12에다가 i를 붙이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좀 더 시간을 줄이려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계산 규칙에 맞는지 루트 양 곱할 때는 둘 다 음이 아닐 때는 그냥 붙여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붙여라. 근데 마이너스 36인데 얘는 루트 36i랑 같고 루트 36은 6이니까 6i랑 같은 거구나. 첫 줄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루트 둘 다 음인데 둘 다 음일 때는 루트를 붙이긴 하고 둘을 직접 곱하긴 하되 바깥에 꼭 마이너스를 붙여라 이거였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36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이 돼요. 여기는 분모가 분자가 양이죠. 이게 그 케이스네요. 루트를 붙이긴 하되 바깥에 꼭 마이너스를 써라. 그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4i 얘는 마이너스 2i가 된다. 얘는 이거는 이 케이스가 아니죠. 둘 다 음인 케이스니까 앞쪽처럼 바깥에 마이너스 나온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붙이면 돼요. 붙이자.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2 약분했더니 4, 2 이렇게 되죠. 그럼 저기 부호에 맞게 이제 써보자. 처음에는 6i였고 더하기 마이너스 6이었고 더하기 마이너스 2i였고 더하기 맨 마지막은 2였고 그럼 실수끼리 붙였더니 마이너스 4 허수끼리 붙이면 플러스 4i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자 57번은 위에 있는 조건을 보니까 이게 뭐죠?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이게 어떨 때 성립하는 거였나요?
일단 A, B는 0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0인 케이스는 빼는 거니까 이건 둘 다 음일 때만 성립하는 거였네요. 그럼 이게 여기 계산할 때 이거 중3 교과할 때 배웠죠. 루트 안에 전체 제곱돼 있으면 제곱 루트는 지우고 안에 있는 수가 바깥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너 양이니 해서 양이다 그러면 놔두면 정답이고 이게 만약 음이면 전체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 기억해요? 근데 둘 다 음이잖아요. 음과 음을 더하면 이게 음이니까 전체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럼 절대값도 사실은 똑같잖아요. B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B를 끄집어내고, 이게 양이면 놔두고 음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B가 음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얘는 제곱 루트 지워지고, 마이너스 1을 뺐어요. 이제 물어봐야 돼요. 너 양인지 음이지? 양이니? 그랬더니, 양이래요. 음에 음을 붙이면 양이 되죠. 그럼 놔둬야 돼요. 그럼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붙이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이렇게 간단히 처리가 됩니다. 이해되실까요?